과거에는 이제 광고 비즈니스를 붙여가지고 이제 카카오벤처스 추가 투자를 유치했는데 2022년도에는 추가 투자 유치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2022년도 초가 사실 투자 호황기였잖아, 스타트업. 초까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전기차랑 자율주행이 이슈가 되면서 사실 이 차량 정비가 이렇게 사양 산업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기 뜰 텐데 이 전기 스타트업 뭐 어떻게 되겠어? 사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회사는 아무튼 그래도 살아야 되니 이제 정찰제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인상을 안 했던 것이 인상하면 소비자 떠나고 소비자 떠나면 사장님 영향이 줄고 그런 플랫폼이 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에 이제 인상을 주도했는데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되니까 조금 세 차례에 걸쳐서 단계별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리텐션이 거의 안 떨어져가지고 마카롱 팩토리에서도 우리가 우리 서비스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예,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입니다. 오늘 살펴볼 회사는 마카롱 팩토리인데요. 마카롱 팩토리는 차량 엔진이나 에어컨 필터 등을 교체할 때 가격 정찰제로 예약해서 누구나 쉽게 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 관리 앱 마이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마카롱 팩토리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21년에 매출이 38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인 2024년에는 그 매출이 408억 원으로 3년 동안 10배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스타트업이 빠른 성장을 거듭할 때 흔히 보이는 매출과 영업 적자가 동시에 상승하는 패턴에서 벗어나서 2023년에 이미 흑자 전환을 했고 그 같은 흑자 규모를 점점 더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성장이 가능했는지를 저희 아웃스탠딩의 이주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마카롱 팩토리 대표님 성함이 김기풍 대표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마카롱 팩토리 대표님이 원래 카카오 쪽에 좀 계시다가 이 회사를 좀 창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창업의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차량 정비라는 카카오하고 차량 정비는 좀 약간 많이 떨어져 있는 분야긴 하잖아요. 물론 직접 정비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네. 어떻게 창업하셨는지도 좀 알아보셨나요? 네,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같이 카카오에서 이렇게 일하실 때 약간 가치 있는 일, 서비스를 만드는 일을 좀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포털 쪽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정부 비대칭 현상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약간 결혼 후에 이제 중고차를 이제 사서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정비를 하러 가셨는데 정비할 때 너무 정보가 불명확하다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왠지 좀 저도 차량 정비하러 갈 때마다 왠지 좀 이 가격이 진짜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정석이 것처럼 씌우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 때도 많이 있고. 네, 이 가격이 진짜 이 가격이 맞는지 그리고 후기도 별로 그 당시엔 더 없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님께서는 말을 해주는데 이게 진짜 내가 몰라서 이거를 판단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사기를 당한 건지 약간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걸 스스로 느끼고 이런 문제를 약간 플랫폼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2015년에 창업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기풍 대표님 직접 만나 뵙고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방송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플랫폼 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존에 이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던 그 사업자들을 플랫폼 안으로 입점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우리가 말했듯이 그 차량 정비소, 카센터 사장님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알아서 잘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는 진짜 믿을 수 있고 성실한 분도 있겠고, 아니면은 진짜 그 소비자들의 그 눈탱이를 치는 좀 약간 속된 말로 하면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악덕 사장들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여하튼지 간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사업의 성패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키울 수 있었던 건가요? 사실 이제 플랫폼의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특히 초기 플랫폼 이제 사용자들을 모으는 것인데
사실 이제 처음부터 정비 사장님을 모으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딱히 그 사장님이 입점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유인이 없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용자를 충분히 끌어모으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장님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시작이 차계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엔진 오일을 뭐 주기적으로 갈아야 되는데 그 시점을 뭐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전기 관련해 가지고 약간 이제 기록을 하는 차계부를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 사실 가계부를 모는 사람이 쓰지 않은 것처럼 차계부 쓰는 사람도 일부이지만 사실 쓴다는 것은 엄청나게 차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분들을 모은다는 것은 엄청난 이제 마카롱 팩토리 핵심 유저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 모으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영업을 하자고 이제 계획을 잡았고, 그래서 차계부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소문만으로 이제 1등을 이제 하였다고 하는데, 그 앱 중에서.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MAU를 한 30에서 40만 정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사용자 수를 모은 도중에 투자금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마카롱 팩토리가 받았던, 그 당시까지 이제 받았던 누적 투자금이 얼마나 됐길래 그렇게 빨리 소진이 된 건가요? 이제 혁신의 수하고 피치 대행을 통해서 확인을 봤는데요.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 그쯤에 이제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한 4억 정도 받은 걸 나옵니다. 그래서 마카롱 팩토리가 4년 동안 사용자를 모았는데 3년 차 때 4억이 다 떨어졌다고 해요. 4억이면 그렇게 많이 그렇죠. 받는 건 많지 아닌 것 않으니까 사실 같고. 운영비랑 뭐 인건비 주면 3년 동안 4억으로 했다고 하면 되게 그 알뜰하게 그렇죠, 알뜰하게 하시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공동 창업자가 이제 대표님 포함해서 한 4분 정도 되셨는데 마지막 1년은 이제 월급을 끊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충분한 사용자를 모으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왜 충분한 사용자를 모아야 되냐면 정비소는 지역 단위로 있는데 이제 그 사용자는 전국 단위로 있으니까 사실 쪼개면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사용자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몇몇 그렇죠. 명이면 사실 쪼개고 하다 보면 사실 정비소로 보낼 숫자는 뭐 한두 명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충분한 사용자를 모으지 않는다면 이 서비스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모을 때까지 이제 인내하면서 버티신 것이죠. 그 충분한 사용자 풀이 몇만이라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30에서 40만 정도라고 그 생각하셔가지고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네. 정비소들한테 유인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모으지 않으면 사실상 서비스가 기능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충분히 이제 인내를 하시면서 마지막 1년은 이제 한마디로 곡기를 끊고 공동 창업자들이니까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버티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목표 MAU 그 비로소 이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 MAU가 한 30만에서 40만이라고 하셨는데 요거를 달성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전략을 어떻게 펼쳐나간 거예요? 일단은 사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보험료를 계산하는 광고 모델을 붙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단 운영비가 있어야 뭐 O2O 서비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비즈니스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벌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이제 BM 붙였는데 다행히도 운영비 벌 정도는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동을 하고 또 이렇게 MAU 모으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어느 정도 매출 내니까 후속 투자도 카카오 벤처스에서 한 1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업을 다행히도 지속할 수 있었고 한번 위기를 헤쳐나가신 것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현편님도 아시다시피 차 부분 매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트래픽 자체가 높을 수가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리텐션이 굉장히 낮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좀 왜냐면은 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네. 엔진오일 갈면은 1만에서 1만 5천 킬로 그 탈 때까지는 안 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타이어는 한 4만이고 뭐 6개월에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사실 그때마다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갈 수도 있죠. 자주 타시는 분들은. 타시는 분은. 네.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가끔 들어오는 분들한테 광고를 붙이는 것은 사실 뭐 다른 뭐 매일같이 들어오는 서비스 아니다 보니까 광고 비즈니스를 애당초 유의미한 매출 낼 수 없다는 의미였고, 그래서 본래 계획하셨던 이제 O2O 이제 정비소와 그 일반 소비자를 연결한 서비스를 바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까 카카오 벤처스한테 그 후속 투자는 몇 년도쯤에 받은 건가요? 2019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창업을 해서 그래서 4년 동안 버티고 4년 동안 이제 MAU를 이제 모으고, 모으는 거 이삭줍 기획처럼 맞습니다. 약간 집중하시고 받고 이제 본래 계획도 오토 서비스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카카오 벤처스한테 투자를 받은 다음에 바로 이 앱을 만들어서 이 마카롱 짐 같은 이제 짐과 같은 형태의 앱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건가요? 그쵸. 이제 뭐 그렇게 만든 앱이 이제 마이클인데, 마이클의 네. 앱이고 마카롱은 이제 회사 네, 이름인 마카롱 거고요. 팩토리는 회사 이름. 그래서 저도 이제 대표님 얘기할 때
마카롱이 하도 음식을 좀 익숙하니까 뭔가 마카롱이 더 서비스 이름 같아요. 마카롱 팩토리 했는데 사실 마이클입니다. 네, 마이클이어가지고 이제 마이클 마카롱 팩토리는 처음에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으니까 가격 정찰제를 기획했는데요. 그래서 마이클을 통해서 유저들이 가면 사전에 가격을 알고, 보통 몰랐으니까 사전 가격을 알고 그 가격에 이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이제 가격 정찰제를 기획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카롱 팩토리도 처음 한 만큼 확신이 없었는데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소비자들이 우리가 설정한 가격에 거래를 할까? 두 번째는 우리 가격 정찰제를 하려면 무조건 단일 제품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규모의 이제 경제를 누릴 수 있어가지고 이제 막 하나하나 다 구입해줄 수 없으니 한 번에 대기업 제품을 사가지고 공급해줘야 되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이런 식으로 마카롱 팩토리가 정한 물품을 살까? 이 두 가지가 퀘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실제로 이제 영어를 해보니 잘 작동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커뮤니티에서는 보통 이 엔진 오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건 이제 진성 유저들이고 대부분의 유저는 뭐 이 엔진 오일을 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엔진 오일을 가려고 하니까 가는 거여가지고 아 그냥 대기업 제품이고 믿을만해 이거는 신뢰성인 제품이야 정해주면 그냥 이거 선택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예약제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2020년 4월에 예약 시스템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하나 본인도 확신이 없으니까 배너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오면 수동으로 연락해서 사장님 이제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했는데 생각보다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그때부터 예약 시스템을 붙여가지고 지금과 같은 가격 정찰제 예약 시스템이 그때부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약 시스템을 몇 년부터 하셨다고 하셨죠? 2020년 4월입니다. 2020년 4월이요? 네, 그래서 2019년 말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한 뭐 4에서 6개월 정도 테스트를 한 것이죠. 이게 진짜로 사람들 반응이 좋은지 이게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정찰제도 작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약제도 작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특정 이제 제품 하나만 소수 제품만 좀 집중해갖고 그 제품을 대상으로만 이제 예약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왜냐면 정찰제를 하려면 사실 가격을 이제 통일해야 되니까. 네, 하고 단일 제품으로 해야만 해가지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이 제품을 이제 좋은 제품 하나를 고정을 시켰는데 제가 근데 궁금한 거는 그 마카롱 팩토리가 그러면은 그 제품들을 직접 사서 이제 카센터들한테 나눠준 건 아닌 거죠? 그렇게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네, 구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먼저 그걸 돈을 주고 네, 사갖고 맞습니다. 자기네들. 그래서 약간 원가가 높은 구조인데 그래서 플랫폼의 협상력이 중요한 구조이기도 하죠.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네. 왜냐면 그 제품을 다 이제 깔아놔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국 그 협업을 맺은 카센터에. 네, 그래서 공급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근데 맞는 말씀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엔진오일 갈러 갈 때 사장님한테 뭘 갈아주세요 뭐 이렇게는 않거든요. 사장님도 물어보는 게 뭐 국산으로 할 건지 수입으로 할 건지 요 정도고 사실 뭐 타이어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들이 좀 이제 브랜드를 좀 따지는데 좀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면은 그냥 그렇게 좀 따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좋은 엔진 오일을 하면 그냥 그걸로 가는 게 사실 편한 거죠. 이게 또 하나하나 스펙 다 계산하고 뭐가 더 최적이니 하니 이런 평상시도 골치 아픈데 이것까지 와서 골치 아플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따져봐야 되는 거는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카센터에 동일한 가격으로 지금 정찰제로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소비자들도 좀 납득할 수 있으면서 이 공급자인 카센터들도 이 정도면 충분히 마진이 남는다. 이 정도의 약간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한 건가요? 사실 이제 그 플랫폼의 어려움이 그건데요. 이게 뭐 소비자도 만족시키면서 정비소 사장님도 만족시키면서 또 마카롱 팩토리한테도 이익이 되는 그 가격을 찾는 그 미묘한 가격 찾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데 찾는 과정이 그렇죠. 이제 배민이 대표적이잖아요. 그거 맞추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배민 보면은. 그래서 그 찾는 과정이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마카롱 팩토리는 마이너스 마진 하지 않았는데 마진이 상당히 이제 박하게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초창기 플랫폼 영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 많이 입점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정비소에 말했는데 막상 오지 않으면 뭐 정비소 사장님들도 굳이 뭐 마이크를 신경 쓸 이유가 없으니 플랫폼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하루에 한 건 최소 한 달에 한 30건 정도는 무조건 들어오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격을 낮게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낮은 가격으로 거래량을 늘리는 전략을 쓴 것인데 당연히 이러면 이제 플랫폼에 있어서 돈을 못 보니까 2020년도, 2022년에 두 번째로 투자금이 다 소진됐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바로 또 이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래갖고 이렇게 키울 수 있었던 건지. 네, 근데 과거에는 이제 광고 비즈니스를 붙여가지고 이제 카카오벤처스 추가 투자를 유치했는데 2022년도에는 추가 투자 유치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2022년도 초가 사실 투자 호황기였잖아요, 스타트업. 초까지는 그랬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전기차랑 자율주행이 이슈가 되면서 사실 이 차량 정비가 이렇게 사양 산업을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전기 뜰 텐데 이 정비 스타트업 뭐 어떻게 되겠어? 사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회사는 아무튼 그래도 살아야 되니 이제 정찰제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인상을 안 했던 것이 인상하면 소비자 떠나고 소비자 떠나면 사장님 영향이 줄고 그럼 플랫폼이 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에 이제 인상을 주도했는데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되니까 조금 세 차례에 걸쳐서 단계별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리텐션이 거의 안 떨어져가지고 마카롱 팩토리에서도 우리가 우리 서비스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래서 리텐션이 떨어지지 않은 선까지 가격을 올렸고 그 덕택에 마카롱 팩토리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확실히 그럴 수 있는 게 근데 엔진오일 그런 거는 이제 맨날 이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도 예를 들어서 12만 원이다가 다음번에 갔을 때 12만 3천 원이다. 그리고 또 그 1년 뒤에는 12만 7천 원이다 이 정도 했을 때 사람들이 잘 눈치를 못 채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이제 저도 엔진오일 얼마 주고 갈았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는 이제 알 수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사실 다 물가 상승이 되기도 하고 그동안 그 정도는 다 아무래도 용납할 수 있는 선까지 올려가지고 적절하게 올려가지고 아마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국에 있는 차종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중에 아무래도 가격 정찰제를 할 수 있는 차종만 취급하다 보니까 한 전국에 한 80% 정도 차종을 커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하나하나 다 테스트를 해야 보니까 1년 정도 테스트를 했고 그 테스트를 이제 한 끝에 이제 2022년 4분기 때 처음으로 월 흑자가 났고 2023년 때 처음으로 연 흑자가 났으며 이제 그 이후에 월 단위 적자가 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마카롱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투자 유치 없이 이제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흑자 전환까지 했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스타트업이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쵸.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2022년에는 좀 약간 투자를 안 하겠다고 했던 VC들 중에서도 좀 투자를 다시 하고 싶어 했던 곳 그런 것들도 좀 있지 않았나요? 저도 이제 관련해서 여쭤봤는데요. 사실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2023년도에 이제 투자해준 다니셨는데 그 당시 이제 많이 들었던 소리가 플랫폼은 안 된다. 맞아요. 네, 요즘까지도 네. 그런 거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2023년도라면 아직 실적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또 2024년에 나오니까. 네, 마카롱 팩토리도 그래서 3년도라면 사실 완벽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스케일한 것도 없고 스케일업 하더라도 이익을 낸 곳이 별로 없다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어차피 투자가 잘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본드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2019년도에 투자한 카카오 벤처스에서 뮤렉스 파트너스로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뮤렉스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마카롱 팩토리 사업 모델 듣더니 단독으로 50억 투자를 제안 주셨다고 하네요. 근데 그래서 사실 마카롱 팩토리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굳이 이 투자를 받아야 되나 싶었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서 이제 실험 비용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스케일을 본격적으로 할 때 돈이 조금이라도 고간에 있는 거랑 벌더라도 조금 있는 거랑은 시도할 수 있는 규모나 예를 들어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여윳돈이 있으면 더욱더 과감하게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돈의 효율을 네. 올릴 수 있다 막 이걸로 그렇죠. 이제 VC들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추가 투자 유치를 받아가지고 2024년도에 받았습니다. 뮤렉스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야놀자에도 초기부터 투자를 해왔고 그래서 야놀자하고도 같이 밀접하게 많은 걸 하고 있는 그 VC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스타트업 대표님이 굉장히 만났을 때 여기서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굉장히 좀 일하는 게 좀 체계적이고 좀 괜찮아 보였다 이런 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이제 우리나라 다른 VC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시는 분인데 아, 그런가요? 왜냐면 이제 스타트업 대표를 하다 보면 이제 VC 분들을 만날 때가 많은데 좀 실망감을 많이 느끼셨는데 딱 좋다고 괜찮다고 얘기했던 VC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뮤렉스였어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그렇고. 네, 그래서 마카롱 팩토리 대표님도 굉장히 여러 대표님 만났는데 그분이 굉장히 좋으셨다라고 해주시면서 이제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진짜 매출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408억 원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과 비교하면 진짜 10배가 커진 건데 이 비결은 뭔가요? 이렇게 3년 만에 이제 매출이 10배로 늘어난 건. 사실 이제 플랫폼이 이제 자리를 잡는 순간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제휴하는 곳이 늘어날수록 플랫폼은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 정비소가 늘어나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클이 제휴하고 있는 정비소가 전국에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드리면 전국에 한 3만 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뭐 B2C가 아닌 곳도 있으니까 대충 소비자 눈에 이제 보이고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곳은 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10분의 1 정도 되는 정비소가 제휴업체가 되면서 이제 마카롱 팩토리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10%만 해도 이 정도면 진짜 아직 성장할 여지가 더 크게 네, 남았다고 볼 맞습니다. 수 있네요. 그래서 예약 서비스를 아무리 운영하는 만큼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사람들 수요가 많은 곳을 이제 제휴 정비소에 늘리면서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후기 같은 것도 남길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사장님 좀 약간 맞습니다. 불친절하다. 네, 맞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렇게 제휴 정수가 많아지니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그 물품 공급사와의 가격 협상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원가를 확 낮출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네. 이제 규모의 경쟁이 그쵸.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이를 통해 이제 마진이 좋아짐에 따라서 가격 인상은 요즘에는 안 하고 거래량을 놀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자체적인 힘만으로도 이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금 엄청나게 잘 나오진 않지만 투자를 지금 많이 하는 단계에서 그렇고 향후 규모가 커지면서 영업이익은 늘 것이라고 마카롱 팩토리는 말했습니다. 여담으로 좀 얘기하자면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방송 진행해보면서 저도 옛날에 카센터 가고 몇백만 원짜리 약간 사기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똑같은 증상을 갖고 카센터를 갔었는데 여기서는 막 거의 막 엄청나게 고쳐야 될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거는 한 군데 얘기만 들어보면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서 했더니 별로 돈도 안 내고 그냥 고쳤거든요. 확실히 그런 거 입장에서는 약간 여기 불투명한 게 되게 심한 시장이라서 좀 확실히 이런 서비스가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특히 남성들은 좀 모르겠는데 여성들이 가면은 더 이제 덤탱이에 씌우는 그런 악덕 사장들도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정비소가 이렇게 마카롱에 마이클에 이렇게 많이 입장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또 이용자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앱에 대한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유입 효과를 좀 기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정비소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근처에 사는 보통 장년 남성들이 많이 오는데 마이클을 통해서 가면 사실 청년층도 많이 가게 되고 특히 앞서 말씀 주신 여성층도 이제 예약만 하면 되니까 가격도 정해져 그쵸. 있고 이제 바가지 쓰는 염려가 적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차계부를 기반하다 보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정비를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언제쯤 되면 이제 엔진을 갈라, 타이어 갈라, 맞습니다. 브레이크 갈라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말씀이시군요. 이제 정비소에 가서 사장님 말하면 뭔가 사기를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추가 정비를 이렇게 건의를 하면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괜히 난 엔진오일 갈려 가는데 이거 또 더 갈아야 되는 건가? 하지만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마이클에서 이제 추가 정비를 제안을 해주면 사실 뭐 정비소 사장님 입장에서도 관리하는 이제 스트레스가 좀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또 입점비가 따로 없으며 예약 시간 준수 같은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쉽게 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입점 문턱도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정비소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 지인들이 추천해주는 곳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소비자들의 행태라든지 이런 게 바꿔 나갈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기존 이제 뭐 정비 습관들 그냥 이제 뭐 추천해 준 데 가거나 아니면 뭐
뭐 제조사 제가 뭐 현대차면 현대차 대동소 가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현대차면 현대차 거기 가는 게 제일 낫지 않아요? 어 블루엔즈? 이제 꼭 그렇진 않을까요? 이제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장단점이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분명 이제 관련 습관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이제 사실 기존의 습관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마카롱 팩토리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비유를 미용 시장으로 드셨는데요. 그래서 미용실 갈 때도 보통 옛날이면 그냥 무작정 가서 앉아 있다가 뭐 우연히 사람이 없으면 커트를 하고 아니면 커트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대기하다가 커트를 했는데 아 커트는 네. 다행이죠. 그 파마하시는 분들 많으면은 근데 요즘에는 예약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약을 해서 뭐 미용실도 자기 시간을 아끼고 소비자도 자기 시간 아끼는 식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정비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가서 이제 주먹 구구시고 기다렸는데 이제 예약을 해서 가는 식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하고 이제 아무래도 모바일 통한 정보 탐색과 이제 결제가 익숙한 2030 세대는 마이크를 통해서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차량을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소유하고는 4060은 사실 마이크를 사용하는 층이 적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인데요. 2030 세대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어가지고 차량을 이제 소유가 될 거고 4060도 이제 점점 마이클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마카롱 팩토리의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그 2022년도에 VC들이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가 뛸 건데 이렇게 뭐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그 정비하는 그 플랫폼 여기에 투자하는 거는 좀 약간 뭐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우선 플랫폼이 안 대표님의 된다. 말에 따르면은. 네, 거의 그런 의미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근데 전기차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 마카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존하는 그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도 그 대표님 의견을 좀 여쭤보셨는지. 아, 네. 관련해서도 문의 드렸는데요. 사실 전기차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는 사실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엄청 늦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사실 이제 현재 이제 신차 판매 10%가 전기차 정도인 것이고 물론 앞으로 전기차 비중 갈수록 늘겠지만 그 시간은 생각보다 천천히 오고 있고 첫 번째로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마카롱 팩토리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아직 낮거든요. 아직 네. 10%잖아요. 그쵸. 전국 네, 정비소의 정비에서 10%. 10%고 이제 엔진 오일 이제 교환만으로 연 2조 정도를 보고 있는데 사실 마카롱 팩토리가 지금 2023 기준 그러니까 매출이 400억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사실 이게 시장이 축소되는 걱정하는 것보다는 커갈 범위가 훨씬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다소 작아질 건 맞지만 그 속도는 아직 느린 상황이고 마카롱 팩토리는 시장 추격자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차지할 파이는 훨씬 많은 것이죠. 그리고 또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타이어와 이제 세차는 해야 되는데 타이어와 손세차 시장에서 이제 마카롱 팩토리가 신사업을 이제 진출했어가지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 산업에서도 이제 시장 추격자 입장에서 커갈 여지가 많은 상황이며 동시에 전기차라도 많이 하는 이제 타이어나 손세차에 또 진출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성장성에 영향이 없도록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올해인 2025년에 그 마카롱의 매출은 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뭐 어떻게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2025년에도 2024년과 비슷하게 2배 정도 성장 예측한 매출 기준으로요? 네, 2배 정도 성장 예측한다고 하고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는 이제 정비 타이어 손세차에서 유의미한 시장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몇천억 원대 이제 매출 내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단기가 최대한 빠른 시점에 한 4천억까지 빠르게 만들 것이 목표이고 이것이 뭐 불가능한 이유가 아닌 게 뭐 전국에 이제 타이어 정비소를 운영하는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이 한 5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비소 업체가 100에서 200개 정도를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만으로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매출이 확 늘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 타이어 손세차에서 지금 시장 확장하고 있는 마카롱 팩토리도 이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금 400억보다 10배 이상 올릴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차량 관련 서비스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다 녹여가지고 마이클에 넣고 결과적으로 이제 차량 소유자의 필수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국민에게 되면 따로 광고 비즈니스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장님 오늘 방송도 준비해 주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지금까지는 그 마카롱 팩토리의 비즈니스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카롱 팩토리가 어려움을 뚫고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 잡은 이야기가 저희 스타트업 업계의 많은 분들께 큰 영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것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